저는 한양 포도청에 근무하는 포졸이었습니다. 이름은 박대수였고 신분은 중인이었으며 나이는 30 중반이었지요. 저는 내년이면 포도부장으로 진급하는 나름 인지도 있는 포졸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된 포도청 근무를 끝마친 저는 터벅터벅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앞을 지나가던 저는 여인네와 난데없이 부딪혔습니다. 광화문 저작거리는 많은 사람으로 북적거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이런 꼴을 당하지요. 저는 체격이 황소 같았기에 넘어지지는 않았으나 저와 충돌한 여인은 뒤로 거세게 밀려나며 나자빠졌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죄송한 마음에 해당 여인에게 손을 내밀며 그녀를 잽싸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그녀를 워낙 거세게 붙잡아 당겼기에 그녀는 일어선 채로 제 품에 과격하게 안겼습니다. 그 여자가 붉어진 얼굴로 적잖게 수줍어하더니 잽싸게 떨어지더군요. 그 여자 얼굴을 가까이서 보는데 예뻤습니다. 어쨌건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 것 같았습니다. 저자에서 이런 여자를 안아보니 말입니다. 솔직히 저희 부주의는 아니었으나 이 여자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빠르게 앞만 보고 걸었던 제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은 존재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럼 그녀는 괜찮다면서 발걸음만 잽싸게 어딘가로 내빼더군요. 제 눈에 수줍어하는 그 여자의 모습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내와 저자에서 부딪혔는데 민망했을 겁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다고 여긴 채 발걸음을 집이 있는 곳으로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저자가 끝나가는 지점에 좌판을 깔고 가락지를 파는 어느 노파를 보았습니다. 좌판 위에 놓인 알록달록한 가락지가 여러 빛을 뿜어내는데 참으로 예쁘더군요. 이것을 아내에게 사다 준다면 분명 좋아할 것이라 그리 확신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미모가 빼어났으나 사치스럽지도 않았고 전혀 꾸밀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아내에게 이것을 사다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어르신? 저 가락지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건 가격이 모두 똑같습니다. 세 냥인데 한 냥 깎아줄 테니 하나 사시지요. 순간 저는 고민했습니다. 세 냥이면 솔직히 싼 가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함에도 가락지 앞에서 발걸음을 물리지 못했던 이유는 곧 아내의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이 아내의 생일이니 미리 선물을 준비해 두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럼 다홍색으로 하나 주십시오. 저는 노파에게 이리 말한 채 소매 안자락에서 엽전 주머니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뒤적거려도 있어야 할 엽전 주머니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혹시 몰라 몸 이곳저곳만 한참을 꼼꼼히 뒤적였습니다. 사실 저는 중인이라 도포를 입을 수 없었으나 포졸들은 예외였습니다. 고급스럽게 하고 다니는 게 위장 수사에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저 같은 포졸들은 집에 다양한 신분의 옷들이 여럿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쨌건 찾는 게 보이지 않으니 제 얼굴은 점점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넓은 소매자락 안엔 무려 30냥이 넘는 거금이 들어있었지요. 저는 그걸 어디서 잃어버렸나 골똘히 생각하는데 순간 아까 부딪힌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보 같은 제가 그 여인에게 소중한 엽전 주머니를 강탈당한 것입니다. 뒤늦게 생각해보니 그녀는 표낭도 같았습니다. 표낭도는 주로 인파가 북적이는 저작거리에서 은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뒤늦게 깊은 탄식만 내뱉으며 멍청한 저만 수없이 질책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노파가 이리 묻더군요. 살 거요? 말 거요? 저는 노파의 저 말이 어찌나 서럽던지 울상을 지었습니다. 사고 싶은데 아까 이곳으로 오면서 엽전 주머니를 강탈당한 듯 싶습니다. 표낭도에게 털린 것이구먼. 조심하지 그랬소. 참으로 안타깝구먼. 이 일을 어쩝니까? 나중에 돈이 생기면 그때 오시구려.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포도청 포졸이 표낭도에게 엽전 주머니가 털리다니요. 저는 그 여자를 잡겠다는 일념을 지닌 채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향했습니다. 행복해야 할 저희 퇴청길은 분노와 그 여자를 잡겠다는 승부 근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소매치기 즉 표낭도 이외의 표현으로는 도모나 쓰리꾼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아참, 업계 오랜 은어로는 떼끼라고도 하지요. 우울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온 저를 아내가 무뚝뚝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싹싹한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오늘따라 표정이 어두우십니다. 관아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광화문 저자를 지나던 길에 떼끼를 당했소. 그것 때문에 지금 기분이 좋지 않소. 아내는 의아스럽다는 얼굴로 저를 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떼끼가 무엇이옵니까? 저는 말할 기분이 아니었으나 아내가 물었으니 답을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소매치기 말입니다. 떼끼기라고 하지요. 아내는 적잖게 놀랐다는 얼굴로 가만히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 이 일을 어쩝니까? 저는 아까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눈에 불을 켰습니다. 어쩌긴 뭘 어쩝니까? 그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야지요. 그 여자를 붙잡는다면 두 다리를 확 그냥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방금 여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아무래도 내가 보통 내기가 아닌 여자에게 돈을 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치도 없이 제 배에서 꼬르륵 신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수 없는 일은 겪었어도 배는 고팠습니다. 저는 손과 발을 씻고 아내가 차려준 저녁 밥상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부른 배를 만져가며 아내가 봐준 이부자리 위에 편안하게 누웠지요. 보통 때였다면 스르르 눈이 감겼겠으나 빼앗긴 돈 생각에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눈은 감기지 않고 자꾸만 짧은 한숨만 뱉어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오늘 잠을 청하겠습니까? 저는 화가 솟구쳤습니다. 포졸이었던 내가 소매치기를 당하다니 이곳 조선에 이런 바보가 또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모로 누웠는데 바로 앞에 얌전히 누워있던 아내가 보이더군요. 저는 아내와 오랜만에 그걸 하기 위해 치맛자락을 과감하게 걷어 손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치맛자락에 손이 간 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아내의 누더기 같은 옷에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내는 며칠 동안 머리를 감지 않아 정수리에서 역한 냄새까지 풍기더군요. 그러니 미간을 찌푸린 채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이게 내 아내라니 젊었을 적엔 그리 예쁘게 꾸미고 다니더니. 저는 탄식만 내뱉은 채 그대로 돌아누웠습니다. 꾸밀 줄도 모르고 관리도 하지 못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답답했나 봅니다. 하긴 그게 아내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하니 아내가 아끼다가 이런 것까지 아끼게 된 것이죠. 이런 저를 흘려보던 아내가 넌지시 물어왔습니다. 목소리를 유심히 들어보니 뭔가 서운섭섭하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걷어 올리셨으면 진행하셔야지. 왜 멈추십니까? 갑자기 생각이 없어졌소. 아내가 두 눈만 휘둥그레 뜬 채로 저를 보더니 이리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습니까? 아내의 실수라고 100번이라도 말하고 싶었으나 이 여자에게 상처는 주기 싫었습니다. 가난한 집으로 시집와 그 흔한 속옷 하나 사지 않고 검소하게 산 게 죄는 아니었으니까요. 아끼며 산 것이 정말 죽일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요. 그러니 더는 신경 쓸 거 없소. 제가 퉁명스럽게 말하자 아내는 저를 보며 의아스럽다는 표정만 자아냈습니다. 어쨌건 오랜만에 기분 좀 내며 사내 역할 좀 하려고 했더니 일이 물거품이 되었지요. 그러니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를 떼끼한 그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차려준 아침 밥상을 받아먹고서 곧장 포도청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오늘의 출근길은 어제의 재수 없는 일로 인해 발걸음이 꽤 무거웠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무탈히 다녀오십시오. 알겠소. 집 잘 보고 있으시오. 무슨 일 있으면 관하로 곧장 연통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내는 제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제야 마당에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제나 아내의 배웅은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의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제 광화문 저작거리에서 제 엽전 주머니를 슬쩍한 그 여자를 붙잡는 것이었지요. 그 여자만 아니었어도 제가 아내에게 가락지 하나는 생일 선물로 건네주었을 겁니다. 그렇게 포도청에 출근한 저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포도청 정문 보초만 서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보초를 서고 있던 동료가 저를 눈치 살피더니 자꾸만 흘려보며 이리 묻더군요. 씩씩대고 있던 제 모습이 아무래도 신경 쓰였나 봅니다. 자네? 간밤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가? 얼굴에 뿔이 가득한 것이 당장에라도 뭔가 터질 것 같은 도깨비상이네. 어제 퇴청하고 집으로 가던 길에 저작거리에서 떼끼를 당했다네. 그것도 여인에게 말이네. 그 여자를 붙잡는다면 진짜 내가 요절을 낼 것이야. 동료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을 내보인 채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게 참말인가? 그렇대도 그 여자의 얼굴은 기억하는가? 당연하지. 그 얼굴을 어찌 잊겠는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네.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게. 운이 좋다면 언젠간 마주하겠지. 어쨌건 한양 바닥은 은근히 좁지 않겠나. 내가 그런 경우를 제법 봤거든. 저는 함께 보초를 서던 동료의 말에 위로를 얻었으나 실상은 이게 진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리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지요. 자네? 사내에게 진짜 쪽팔린 게 뭔지 아나? 동료는 저를 보며 뭔가를 떠올리더니 원하는 답을 찾지 못했던지 이리 말하더군요. 그게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모르겠네. 포졸인 내가 떼끼를 당했다는 사실이 아니네. 아내 속옷이 누런데도 새 속옷을 사줄 수 없는 나의 무능함이 쪽팔렸네. 동료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인 채 이리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자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는 되네. 나라도 정말 그랬을 것 같아. 사실 나도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안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못 해준 기억이 많거든. 저는 땅을 내려다보며 멍한 얼굴로 이리 답했습니다. 현재 어깨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요. 자네라도 이런 내 마을을 알아주니 고맙네. 역시 나에게 동무는 자네뿐이야. 저만 안쓰럽게 바라보던 동료는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쨌건 떼끼가 판을 치니 더는 좌시해서는 안 되겠네. 포도청 종사관 나리도 며칠 전에 엽전 주머니를 털렸다며 오늘 자네처럼 씩씩대셨소. 종사관 나리까지 당하셨단 말인가? 이거 이대로 두었다간 일날 듯 싶네. 해서 말인데 나와 함께 퇴청하고 광화문 저작거리를 순찰이나 나서지 않겠나? 퇴청 후 말인가? 저는 퇴근 후까지 제 시간을 써가며 일을 해야만 하나 순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동료는 저를 위해 이렇게 말했지요. 혹시 아는가? 어제 봤던 그 여자를 오늘 만날 수 있을지. 무언가라도 해보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막말로 그 여자가 이곳에 제 발로 자수하러 오지는 않겠지. 그럼 정답은 하나야. 우리가 직접 잡으러 돌아다니는 수밖에. 저는 제 처지를 먼저 이해해준 동료를 무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료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자고 굳건히 결심했습니다. 좋네. 내 안에 가락지 살 돈까지 앗아간 그 여자를 어떻게든 붙잡아야겠네. 그렇게 오늘 하루 일과가 끝이 났을까요? 저는 함께 근무를 섰던 동료와 함께 광화문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도 다급했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떼끼를 당했단 말인가? 그렇다네. 저기 보이는 저기서 그 여자와 부딪혔다네. 그럼 이 일대부터 둘러보세.
혹시 아나? 이곳에서 다시금 만날지 말일세. 내가 저쪽을 둘러보며 행인들을 살필 테니 자네는 이쪽 근방부터 살펴보게. 좋네. 그럼 지금이 인시인이 묘시가 끝나는 시각에 광화문 정문 앞에서 보세나. 동료와 헤어진 저는 광화문 일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사실 범행을 저지른 장소에 범인이 다시금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떼끼는 달랐지요. 이곳이 워낙에 많은 인파가 몰렸기에 돈을 지닌 호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많은 인파 사이를 거닐며 주변을 지나다니는 행인들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애타게 찾는 이가 보이지 않으니 슬슬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자포자기하려던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쓰개치마로 얼굴을 가린 여인네가 보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지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얼굴 말입니다.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제 얼굴을 보더니 황급히 내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멍하니 보다가 뒤늦게 그 여인을 쫓았습니다. 제가 쫓는 입장이었으나 도망가는 저 여인쯤은 무조건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뭔 여인네가 저리 빠른지 점점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다며 이를 악문 채 달리고 달렸지요. 그러다 결국에는 그 여자의 목덜미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붙잡았다. 그녀가 애처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쁜 것이 애처롭게 바라보니 정말이지 없던 사심마저 생길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는 그녀와의 시선을 피한 채 이리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는지 아시오. 그녀는 한 번만 봐달라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가득했지요. 집에 병든 노모가 계십니다. 의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어쩌합니까?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였나이다. 내가 그쪽 말을 어찌 믿겠소. 그렇다고 남의 돈을 그렇게 떼끼하면 되겠소. 됐고, 내가 훔쳐간 돈만 주시오. 그러면 더는 다른 건 문제 삼지 않겠소. 내가 그 돈이 없어서 내 안사람 속옷 하나 사주지 못했소. 그녀가 몸 이곳저곳을 뒤적이더니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보내주시고 사흘만 말미를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황당했습니다. 돈을 훔쳐간 사람이 마치 당당한 채 이런 제안을 건네니 말입니다. 저는 더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소. 그러니 지금 당장 주시오. 지금 당장 말이오. 어떻게 하면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한 푼도 못 받을 것 같았습니다. 어쨌건 조금이라도 달래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집이 어디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럼 위치를 내게 알려주시오. 내가 그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흘이라는 시간까지 줄 수가 있겠소.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자신이 사는 거주소까지 안내했고 저는 그 여자가 어디로 튈까 노심초사한 채 바짝부터 졸졸 따라만 갔습니다. 한참을 걸었더니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제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 여자가 초가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채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이제 보셨으니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쪽 집이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여자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무작정 안으로 발걸음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제 옷깃을 붙잡아 당기며 목청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허락도 없이 무슨 경우입니까? 그쪽은 내 허락을 받고 엽전 주머니를 떼게 하였소.
마당에 들어선 저는 다짜고짜 방문을 보며 이리 외쳤습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더니 주름진 얼굴을 한노파께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시오? 그 노파는 저를 보더니 제 옆에 붙어있던 그 여자를 보고서는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는 것이냐? 그래? 이 사내는 누구더냐? 그 여자는 적잖게 당황했으나 애써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것도 제게 팔짱을 끼더니 다정하게 말했지요. 혼례를 올릴 사람입니다. 노파는 혼례라는 말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게 정말이더냐? 예, 어머니. 이제는 죽어도 소원이 없겠구나. 내 딸이 혼례 올릴 사내를 데려오다니.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박대수라고 합니다. 노파는 흐뭇한 얼굴로 저를 보았고 저는 나중에 정식으로 찾아와 인사를 올리겠다며 우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을 나와 그 여자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함께 걸었을까요? 난데없이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얼굴을 붉히는 겁니다.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주소만 확인하면 된 거 아닙니까? 저는 포도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말을 믿지 않지요. 내가 그쪽이 내뱉는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어쨌건 집도 알았고 신원도 확실한 것 같으니 오늘은 가보겠습니다. 내게 훔쳐간 돈은 사흘 안에 주셔야만 합니다. 그녀는 제가 무작정 집 안으로 쳐들어가 노파와 대화를 나눈 게 불쾌했나 봅니다. 어쨌건 저는 잃었던 돈을 받아낼 수 있으니 한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돈을 받기 위해 그 여자네 집으로 퇴청 후 빠르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웬 사내들이 쳐들어와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가 그들을 뜯어말리며 무슨 일이냐고 캐물었지요. 그러자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 한 명이 제 앞으로 다가와 이러는 겁니다. 누군데 참견이오? 말을 듣자니 참으로 버르장머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포도청에서 근무하는 포졸이오. 그러는 그대들은 누구인데 남의 집에서 일이 깽판인 겁니까? 포졸이라는 제 말에 거만스럽던 그들은 곧장 얌전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언갚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린 돈을 달라며 부탁하고 있었지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소. 집에 몸이 불편한 노모도 계신 것 같던데. 오늘은 이만 가주시죠. 그들은 저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지 차례로 이곳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난장판이 된 살림만 눈물을 쏟아낸 채 정리하던 그 여자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방 안에서 누워 계십니다. 괜찮으십니까? 한두 번도 아니라 오늘 같은 일이 있을 때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십니다. 대체 어떻게 사셨기에 이런 집으로 식라인까지 찾아온답니까? 식라인은 사채업자를 의미했습니다. 이게 지독한 가난 때문 아니겠습니까? 갚아도 끝이 없더군요. 저는 이 여자가 기거하는 집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집안 곳곳은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더군요. 거미줄도 가득했습니다. 오늘 돈 받으러 왔는데 아무래도 그냥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적선했다고 생각할 테니 어머니께 효도하시며 행복하게 사시오. 저는 그 돈이야 없어도 살겠지만 그쪽은 아니잖소. 동정입니까? 동정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먹고 살 만해지면 그때 갚으시오. 저는 발걸음을 때려는데 난데없이 그녀가 저를 붙잡아 세우더군요.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저는 의아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보았는데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뭔가를 가지고 나와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한 번만 입은 제 속옷입니다. 포졸 날이 부인 속옷이 누더기 같다고 하셔서 마련했습니다. 깨끗이 빨고 빨았으니 새 것처럼 보일 겁니다. 형편이 좋았다면 새 것을 마련했겠으나 저로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이것을 받아든 저는 좋아해야 할지 기뻐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어쨌건 준이 받기는 해야겠지요.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30냥이나 되는 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저는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돈이 떼기를 당했으나 좋은 곳에 쓰인 것 같아 기분은 좋았습니다. 언제나 이놈의 정이 문제입니다.